안녕하세요, CD맨입니다. 갤럭시 노트 8을 제가 SKT에서 대여해서 가져왔는데요. 이거를 제가 좀 나중에 풀 리뷰도 자세히 올릴 거예요. 이번에는 제가 그 전에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던 갤럭시 S8 플러스와 좀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화면 크기도 거의 비슷하고 크기도 좀 많이 비슷하고요. 펜이 하나 추가된 거 외에는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카메라는 노트 8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듀얼 카메라가 사용됐고, 그 전에 SA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한 개죠. 근데 두 개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이 노트 8이고 이쪽은 SA 플러스입니다. 근데 두 개 화면 사이즈도 거의 비슷하고, 카메라도 보면은 두 개가, 이쪽은 두 개 들어가고 이쪽 한 개 들어가 있는데, 이쪽에 원래 있던 카메라 한 개랑 이쪽에 있던 원래 카메라, 보통 사용하는 카메라는 스펙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망원 카메라가 하나가 추가됐어요. 뒤쪽을 한번 시작 볼게요. 카메라를 빨리 실행시키려면 전원 버튼 두 번 누르면 되죠. 두 번 누르고, 이쪽도 두 번 누르고. 네, 보면은 카메라가 보이는데 두 개 화면 화각은 비슷합니다. 이쪽 모니터에 있는 중앙 글자를 기준 보고 이쪽도 기준으로 두면은 이쪽이죠. 그러면 두 개 화각이 거의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거의 같아요. 그래서 두 개의 화각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두 개 카메라가 지금 렌즈 밝기가 지금 화면 밝기 좀 다르게 해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쪽이 조금 밝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낮출게요. 아까 좀 낮췄었는데 좀만 더 낮추겠습니다. 낮추고 보면은 아까랑 밝기가 이제 거의 이제 비슷해졌네요. 네, 비슷해졌고 두 개의 그 카메라 실행시켜서 이쪽이 노트 8이고 이쪽은 SA 플러스입니다. 이쪽은 케이스 입혀져 있으니까 좀 구분이 될 거예요. 두 개 좀 차이점을 보면은 이쪽에 보면은 화면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주는, 그러니까 확대가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그 위아래가 지금 보면 다른 인터페이스 때문에 가려져 있는데 넓게 해서 전체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누르면은 넓게 나와요. 그쵸? 근데 이쪽은 그걸 하려면은 화면의 해상도를 바꿔야 돼요. 화면 그 사진의 해상도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진을 지금 16대 9 이렇게 해서 있는데요. 16대 9로 이렇게 바꿔볼게요. 한번요. 바꾸면 그러면 이렇게 위아래가 좀 넓어져요. 근데 그래도 위쪽 부분에 그 블랙바 같은 게 생겨서 아래쪽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생겨서 좀 사진이 조금 위아래로 넓게 보이지 않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생기고 사진 찍거나 뭐 이런 부분은 사실 다 똑같아요. 똑같고, 근데 이쪽에 보면은 곱하기 2 해서 두 배로 올리는 버튼이 있습니다. 누르면은 두 배로 확대가 돼요. 이제 확대가 될 때 이쪽에 있는 지금 이거 전체는 잠깐 끄겠습니다. 잘 안 보이니까. 보면 오른쪽을 한번 가려보겠습니다. 오른쪽을 살짝 가리고 이렇게 보면은 지금 오른쪽 가렸는데도 화면이 잘 보이죠? 근데 두 배를 딱 누른 순간 잠깐만요. 이것도 그게 들어갔나봐요. 아이폰도 그랬었는데 이쪽을 가리고 있죠, 제가. 근데 이쪽을 방해되지 않고 그냥 확대됩니다. 이게 지금은 디지털 줌으로 그냥 오른쪽 카메라가 망원인데 이걸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는 화면을 천천히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확대해 보면 지금도 안 되네요. 그쵸? 좀 더 멀리 있는 피사체를 놓고 한번 해볼게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카메라를 안 쓰네요. 이게 가려서 안 쓰는 건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좀 궁금해서 확대를 이렇게 쭉쭉 해서 두 배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다시 오른쪽을 가리면 가려지죠. 그쵸? 근데 가려졌는데 가려졌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지금 제 손가락 계속 잡고 있거든요. 가려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시 카메라가 왼쪽으로 해서 디지털 줌을 해버렸어요. 이 카메라가 되게 똑똑한 게 두 개 카메라가 있는데 한쪽이 가려졌는지 안 가려졌는지를 구분을 해서 카메라 양쪽을 스위치를 해버립니다. 지금 보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확대를 하죠. 확대를 하면 어느 순간 화각이 바뀌면서 오른쪽 카메라를 쓰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른쪽 단 가려볼게요. 이렇게 쭉 가리면 빨간색 가리죠?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계속 가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빨갛게 돼 있다가 일반 카메라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왼쪽에 있는 일반 카메라를 디지털 줌으로 해서 그냥 확대를 해버린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똑똑한 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두 개 카메라가 있다고 했죠.
어, 1.9배 배줌까지는, 그러니까 디지털 줌입니다. 까지는 이쪽 카메라 왼쪽을 쓰고 있다가, 2배 딱 넘어가는 순간 오른쪽으로 스위칭이 되면서 오른쪽 카메라로 찍습니다. 근데 오른쪽 카메라를 제가 손으로 이렇게 가려버리니까, 이쪽으로 안 찍히네? 그게 빨갛게 보이니까 얘 카메라가 인식하고 있다가, 뭐가 가렸나 보다 생각해서 이쪽으로 다시 바꿔주는 겁니다. 이쪽으로 해서 디지털 줌으로 다시 아까 만약 예를 들면 8배 줌으로 했다면 8배 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최대 10배까지 확대가 되는데, 그러니까 양쪽을 그런 식으로 좀 약간 바꿔주는 그런 부분들이 생겼네요. 실제로 한번 해보니까. 그래서 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화면이 워낙 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들은 다 제각각 뭐라고 해야 되나, 쓰시는 방법이 다 다른데, 그런 이유 때문에 여기를 카메라를 이렇게 막 예를 들면 이렇게 가리고 손으로 이렇게 잡고 카메라 찍는다거나, 예를 들면 이렇게 잡고 찍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실제로요. 그러면 만약 예를 들면 이거 확대했을 때 빨갛게 해서 가려져도 나오면 이거 불편해, 이거 맨날 난 이렇게 잡는데 불편한데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가려도 카메라 결과물에는 문제가 크게 없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을 가리더라도 오른쪽이 그건데, 사실 생각해보면 되게 똑똑하게 해놓긴 해놨어요. 근데 또 이거 외에 또 뭐가 다른가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지금 이거 16대 9로 바꿔놔서 그런지 모르고 지금 위아래가 조금 답답해 보였습니다, 이쪽이. 근데 라이브 포커스라는 게 있어요. 라이브 포커스. 이쪽에는 없는데, 라이브 포커스를 켜면은, 네, 라이브 포커스라고 뜨고, 조금 먼 피사체를 두고 한번 해야 돼요. 지금 보면 이쪽으로 두고, 보면은, 라이브 포커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뜨거든요. 근데 밑에 보면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뜹니다. 네, 이걸 조절하면은 뒤쪽에 있는 배경들을 좀 흐리게 날려 보낼 수가 있어요. 이걸 하면은 지금 이쪽은 좀 스피커는 조금 너무 날렸네요. 조금 적당히 날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스피커는 조금 보이면서 주변을 좀 뿌옇게 날려버려요. 이게 심도 차이를 이용하는 건데, 그걸 이용하려면은 카메라가 두 개를 겹쳐서 그 부분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은 뒤쪽 부분은 좀 뿌옇게 날리고, 이쪽은 좀 정확히 좀 보이게. 근데 보니까 스피커도 좀 많이 날라갔어요. 좀 이게 좀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스피커는 좀 잘 보이고 주변은 이렇게 날아가도록 이게 설정이 가능해요. 이걸 찍을 때 보면은 일반 사진으로 찍은 것과 이런 식으로 라이브 포커스를 이용해서 찍은 것 두 가지를 동시에 저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원하는 거를 결과물을 보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 사실은 제가 막상 써보면은 LG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광각 카메라를 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해외여행 가거나 뭐 어디 나갔을 때 사진 찍을 때 광각 카메라가 사실 쓸 일이 더 많아요. 망원보다는. 이게 쓰다가 저기 있는 걸 좀 더 2배 확대해서 찍어야 돼 해서 이걸 눌러서 망원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걸 찍어서 화질 더 좋네 마네 이렇게 이게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쪽도 일단은 화각을 좀 이게 비슷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최대로 좀 일단 올리겠습니다. 올리고 여기서 제가 이렇게 확대를 해서 딱 2배까지만 올려볼게요. 이게 2배죠. 2배를 올려놓고 이쪽도 눌러서 2배를 해보겠습니다. 네, 2배. 그러면 2배가 됐을 텐데 이걸로 사진을 이렇게 차각 찍어서 이 두 개의 사진 찍은 게 이쪽은 마운 카메라 찍었고 이쪽은 1배 카메라를 2배로 확대해서 찍었으니까 화질이 더 떨어지고 저쪽 얘기하기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개를 실제로 사진을 옮겨서 보면은 그걸 마운 카메라를 굳이 비싼 가격을 이용해서 넣어서 써야 될 만큼 그렇게 차이가 엄청나게 나지는 않아요. 막상. 그리고 그 사진 찍은 거 매배 올린다고 했을 때 사진 품질은 충분히 훌륭하고, 만약 스마트폰으로 확인한다고 했을 때도 두 개의 그 화질이 사실은 이 스마트폰을 확인했을 때 구분해서 이게 이쪽이 좋네 마네 이렇게 하기가 애매할 정도로 두 개 화질 좋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네, 별로 차이가 안 나요. 막상 해보면은. 그래서 이게 그러면 마운 카메라 왜 넣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마운 카메라를 넣은 이유가 이런 라이브 포커스나 아니면 다른 기능들을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쪽에 조금 장점이 생길 수 있는 거고요. 대신에 두 개 다 막상 썼을 때 너무 화강으로 만약에 찍고 싶다 그럴 때는 두 개 다
넓은 화각으로 찍는 데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컴파트 렌즈를 쓰지 않는 이상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편함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개 다 스티커나 아니면은 뭐 인물 모드 했을 때 뭐 피부톤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이게 좀 바뀌었네요. 보니까 피부톤은 사라졌고 오히려 피부톤이 사라졌어요. 이게 보면 후면 카메라에서도 피부톤 됐었는데 스티커는 이쪽은 스티커 모양으로 해서 이제 그 곰돌이 모양 같은 게 있었는데 이쪽은 스티커라고 한글로 써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한글로 스티커. 이쪽도 이렇게. 네. 근데 이 스티커가 나오는 그 인터페이스도 좀 바뀌었습니다. 네, 조금 바뀌었네요. 오히려 노트보다는 그 전에 SA 플러스가 좀 더 낮게 뜨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이 부분은. 오히려 이 부분 스티커, 이 글자로 뜨는 건 나쁘진 않은데 이쪽은 너무 좀 좁거든요. 좀 이미지가 좀 크면 좋은데 그런 부분은 조금 차이네요. 둘 다 이제 그 확대 축소 되는 부분 동일하고요. 그리고 하나 또 보여드릴 게 있는데 잘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천천히 이렇게 눌러보면은 이 두 배 딱 늘어난 순간 잠깐 노란색으로 쫙 바뀌네요. 두 배, 그쵸? 이렇게 보시면 두 배 됐을 때 지금 이게 안 보이나요? 네, 두 배로 됐을 때 곱하기 2.0 이게 잠깐 노란색으로 바뀌죠. 이 순간 2.1과 그러니까 1.9와 1.0 딱 바뀔 때 화각이 살짝 바뀝니다. 보시면은 네, 털컥하고 뭐가 아까 걸린 것처럼 바뀌죠. 지금 보시면은 그쵸? 털컥 그쵸? 지금 화면 밝기도 조금 다른 것 같고 이게 뭐냐면 왼쪽 카메라 찍고 있다가 오른쪽 카메라로 딱 바뀌는 순간인 겁니다. 저게 근데 실제로 한번 해보면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해보면은 이 턱 중간에 바뀌는 걸 잘 못 느끼겠어요. 이렇게 보면 예를 들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만약 저걸 확대해서 찍어야지 이렇게 해서 중간에 뭔가 털컥 걸리거나 바뀔 때 뭔가 이렇게 좀 시간 차이가 있거나 못 느끼시겠죠. 저도 못 느꼈거든요. 처음엔 너무 빨리 지나가서 이게 그냥 디지털 줌으로 확대하는 건가 라고 생각했는데 보면은 1.9에서 2.0 딱 넘어가는 순간 턱이 걸려요. 털컥해요. 예, 턱컥 하는데도 이걸 잘 못 느끼게 아주 빠르게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 카메라, 오른쪽 카메라 동시에 빠르게 전환되는 부분은 상당히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한 개 아쉬운 거는 라이브 포커스를 이용하면은 왼쪽 카메라, 오른쪽 카메라를 이용해서 좀 더 깊은 심도감 있는 특별한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 이때는 두 개 카메라를 동시에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렇겠지만은 이때 동영상을 찍었을 때 이렇게 좀 특별한 그 동영상이라고 해야 되나? 물론 그 동영상 용량이 커지더라도 지금 이 상태로 동영상을 딱 찍고 싶은데 이걸 동영상 누른 순간 일반 카메라 동영상으로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이런 좀 특이한 동영상을 바로 찍고 싶은데 동영상을 찍을 수는 없더라고요. 막상 해보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아쉬웠고 네. 대신에 제 생각에 이게 지금 이것도 보니까 아까 최대 해상도로 사진 해상도로 돼 있었는데 최대 해상도로 돼 있을 때 화면이 지금 이렇게 좀 좁게 나오죠. 화면은 이게 스마트폰이 화면은 이렇게 커지고 크기도 이렇게 커졌는데 화면 사진 이렇게 작게 떠서 사실은 좀 눈이 조금 침침하신 분들이나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걸 볼 때 불편해졌어요. 근데 이게 전체 화면이라는 기능이 생겨서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큼직하게 보면서 이 정도는 사진 찍을만 하지 하면서 이렇게 찍을 수 있게 이런 인터페이스가 추가된 부분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S8 플러스에서도 이 부분이 추가될지는 모르겠어요. 막 추가되면 전 좋겠고 사실은 이게 두 개가 굳이 이런 식으로 노트 8을 갖다가 더 띄워주기 위해서 이런 버튼을 따로 여기 넣어놓고 이쪽은 안 넣고 그럴 건 아니거든요. 이쪽에서 당연히 되면 좋은 기능인데 안 되는 게 좀 이상하고 되는 게 좀 정상인 것 같은데 안 넣은 거 좀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위쪽에 있는 버튼 배열도 좀 바뀌네요. HDR 같은 경우는 이 위쪽에 없죠. 얘는 또 반대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노트 8이 무조건 뭐 모든 기능을 다 집어넣어놓고 다 완전 만능이라고 얘기하기 좀 애매해요. 좀 기능들을 좀 인터페이스 좀 많이 바꾸다 보니까 좀 정리가 좀 안 된 부분? 약간 그런 것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카메라는 이 정도 살펴봤고, 제가 그 카메라의 화질 품질? 아니면 동영상, 짐벌을 이용해서 동영상 찍은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나중에 풀리뷰에서 좀 자세히 좀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SA
XA 플러스를 SKT로 구매한 것도, 제 개인적인 경우에는 T전환, 이것 때문에도 좀 괜찮아서 계속 쓰고 있긴 한데요. SKT 쓰고 있는 게. 집에 부모님 같은 경우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둘 다 SKT 폰은 쓰고 계시거든요. 근데 스팸 전화 왔을 때 되게 잘 걸러져요. 저 부분이 지금 카메라 연관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은 저 부분이 되게 잘 걸어져서 어떻게 보면은 뭐 이상한 전화가 왔을 때 스팸이라고 받지 말라고 막 음성으로 알려줍니다. 받지 말라고 막 스팸 전화 막 그렇게 알려줘요. 그래서 그 어르신 분들도 전화 받기 전에 이거는 받으시고 받지 마시고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스팸 전에 글자 더 작게 뜨는데 예를 들면 그 후스콘이나 다른 앱을 깔았을 때 근데 이거는 음성으로도 알려주고 받지 말라고 막 글자 크게 뜹니다. 그래서 받지 않을 확률이 좀 높아져요. 그래서 좀 잘못 받아서 사기 전화를 받는다거나 그럴 확률이 좀 많이 줄어들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런 전화 받고 진짜 사기를 받는 경우가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생각도 많거든요. 저도 시골집에 마을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전화가 한번 돌아서 좀 몇 분이 이렇게 좀 금전적으로 피해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런 경우를 좀 막아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속도도 많이 빠르고. 그래서 제가 SKT 폰을 좀 계속 쓰고 있는 것도 있긴 한데 지금 저도 막상 이 카메라를 좀 살펴보면서 좀 고민이 좀 많이 돼요. 지금 이것도 팔고 이걸로 바꿔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풀립에서 그 부분들은 좀 자세히 좀 다뤄볼 겁니다. 네, 나중에 풀립이 올렸을 때도 좀 많이 봐주세요. 네, 노트 8 카메라 기능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